나를 위해 이재명 경제 대통령, 국민 위해 민생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실력도 이재명, 추진력도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 일꾼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와 픽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뉴스와 픽은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나 또 스피커 중에서 괜찮은 분들 소개를 하고, 뉴스와는 다른 좀 심층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글입니다. 여러 영향력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또 겸손하게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최백은 교수님의 최백은 TV에 나온 글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한번 공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이 지금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조국 대표의 심각한 문제인식이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포스팅 할까 고민하다가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은 갈라치기가 아니다. 나는 줄곧 협업 관계를 요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수차례 조언을 해왔다. 그런데 조 대표가 먼저 불충분한 경제 지식과 정보로 핵심 경제 정책과 철학에서 공중파에 나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논란을 자초할 것임을 먼저 밝힌다. 특히 많은 분들이 조 대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 대표 주장에 반박함으로써 민주진영 분열의 모습으로 이용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본인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 최백은 교수님이 최백은 TV에서 보충 설명도 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월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4인 가족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재명 대표가 3월 24일 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 날 민생지원금에 대한 조국 대표의 입장을 CBS 김현정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걸 중심으로 정리를 최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리 만무하고 기재부가 거부하면은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 떼어내 국문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돈을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하면서, 뭔가 문제의식에는 대의적인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은 단계적으로 무슨 조건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모습이 좀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이제 나중에 민주진영에서 갈라질 때 이게 민주당으로 몰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나로 의견을 통일을 해도 결국 조국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쿨하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동의는 한다고 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3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제 조정훈처럼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쥐어가지고 조국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몰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큰 전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정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하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2020년에도 증가를 했던 가처분 소득인데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4분기에 1046조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 1046조 원, 2분기에 1045, 3분기에 1044조 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요. 그리고 2003년부터 21년까지 장기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77%였는데 이 증가율만큼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면은 2024년에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은 1,090조 원이 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실질 가처분 소득은 1,045조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은 약 45조 원이 부족한 상태로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대부분의 가계, 심지어 최상위 소득 계층까지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었던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식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지출비가 2019년에 159조 원에서 21년에는 160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2년 159조 줄었고 23년에는 156조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축소되고 있는 이런 배경이 이걸 알아야 된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도 지체된 가처분 소득 45조 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 규모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이거를 13조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도 가처분 소득, 지체된 가처분 소득 45조 원에 이게 이제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고, 물론 13조 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현금으로 13조 원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이게 민생회복에 더 효과적이고 아주 똑똑하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모피아 개혁의 핵심을 놓치는 주장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오늘날의 모피아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나 추경호, 윤중현, 이규성, 이현재 등등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기재부 개혁 결과는 군부 독재 정권에서 분리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김영삼 정권의 재정경제원을,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전면 유보하고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했을 뿐이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기재부를 개혁한 실패는 2008년 1월 16일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혁신 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5년 내내 투쟁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꾸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한 배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무슨 이야기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개혁 실패는 민생 위기로 이어졌다. 자, 무슨 얘기냐?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기획재정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실패는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2001년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1999년에 11.5%에서 2000년 9.1%의 성장률은 2001년에 4.9%로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수출도 2000년 1723억 달러에서 2001년 1500달러로 1504억 달러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정부의 모피아가 선택한 내수의 부양책들이 가게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 소비하게 하고 빚내서 집 사기 하는 거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첫해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이른바 2003년 카드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380만 명의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의 폭등이 바로 그 결과물들이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연도가 2002년에 9.4% 증가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3년간 가계부채 증가폭 약 19%포인트도 역대 최대 증가의 규모였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 2019년에서 21년 3년간 증가폭도 1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부채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 부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규모였고 2000년에 정부 채무는 GDP 대비 10.1%에 불과했고 2001년에는 17.2%, 2002년에는 17%로 정부 채무가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는 줄어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게다가 정부의 재정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채무는 줄이고 가계에다가 모든 부담을 지운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모피아의 실체고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개혁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주요 요인은 가계 지출 때문이 아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3.1%, 1월에 2.8%, 2월에 3.1% 흐름의 내역을 보면은 인플레의 대부분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후진적 유통구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농산물 가격의 인플레에 대한 기여는 12월, 1월, 2월 0.57에서 0.59, 0.8%포인트로 1월보다 0.31% 상승한 2월 인플레 중 68%에 해당되는 0.21%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막 사과값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 요인은 공공서비스 기여도가 12월에 0.23%에서 1월에 0.25%, 2월에 0.24%로 정부가 인플레 고공행진의 주요한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개인 서비스 인플레 기여도는 12월에 1.3, 1월에 1.19, 2월에 1.1%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게가 먹고 마시고 입고 씻는데 지출을 줄인 결과물이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힘들다는 이유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민생지원금 지원이 개인 서비스의 물가를 인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물론 없지만 이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 가게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받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지원금에 따른 인플레를 운운하는 것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이게 야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혜구 교수님이 조국 대표의 기재부 개혁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계층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20년과 21년의 전국민 지원 대 선별 지원의 악몽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죠? 선별 지원이 바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그때 모피아의 재정지출 최소주의론, 작은 정보론의 산물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거는 탄식조차 조국 교수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피아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사회소득과 소득에 대한 기본 권리를 찾아준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돈의 배분에서 경제관료, 모피아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별 지원을 하면은 국민의 사회소득에 대한 기본 권리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국개혁당의 강령 수준으로는 모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불가역적 진전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내용은 최백은 TV에서 수차례 그리고 본인 저서 최 교수님의 저서죠.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그것을 찾아보는 성의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거 조국 교수가 이걸 읽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족으로 가끔 본인의 기재부 개혁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해왔던 내용이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 성공 조건에서도 거듭 말해왔다. 최백은 TV나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고 얘기하면은 최 교수님 이야기하면 그걸 참고하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내가 해주겠다. 최 교수님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의 제도화로 압축된다. 재정으로 왜곡된 공공금융의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고 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때 기재부의 개혁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소득의 형태와 금융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리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의 도입은 기재부의 세제와 화폐 업무에 기반한 모피아 권한의 해체와 동의하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국은행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즉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의 도입이 없는 기재부의 개혁은 구호에 불과하고 모피아들이 이거는 웃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는 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혹한 생존 위기에 내몰릴 거다. 그리고 그래서 선별 지원을 얘기하는 분들은 바로 사회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고 기재부의 개혁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구호로 그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이 홍남기와 이낙연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과 싸운 이유가 이 최 교수님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얼마나 국민의 기본소득 이걸 반대하고 최소한으로 이낙연도 그렇고요. 최소한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엄청 많이 주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우리 최 교수님이 이런 걸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전국민 지원금은 사회소득의 개념이 담겨있는 경제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국민 지원금은 이 사회소득의 개념이 담겨있는 경제 철학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전국민 지원금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사회소득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발 최백은 TV나 화폐 금융주의 이 최 교수님의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 불편한 진실 이 책을 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도가 이해도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모르는 분들도 초등학생 수준이라도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최백은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기본소득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은 이거는 사회 기본소득 개념이고 이게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거 지지한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BS 김현정 프로에 출연해서 발표한 조국 대표의 입장은 이거는 뭔가 어깃장을 놓는 거다. 문제의식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래서 조국 대표의 이런 경제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려를 했는데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투표를 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조국 신당이 이렇게 이제 제3당이 되기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게 결이 다르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이 선거 이후에도 크나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거다. 이거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도 민주당으로 지민 비민
민주당으로 몰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고 과반수를 넘어서 정말 절대적인 이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대표의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뭐 대의적으로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를 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너 동참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제3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뉴스와 픽에서 계속해서 좋은 분들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뉴스와보다 더 오랫동안 전문 지식을 갖고 또 이 분야 정치 분야에서 스피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인식을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함께 가는 이런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최백은 교수님의 이런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다 공감을 하고 조국 대표의 이런 문제제기, 정말 우려가 현실로 되는 심각한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계속해서 조국 대표의 조국 신당을 좀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냥 한없이 뭐 민주당도 좋고 조국 신당도 좋고 이런 그런 이상한 스탠스를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조국 교수의 신당이 조국 신당이 결국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주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작은 드러난 문제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선거 이후에 아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 여론과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밀어내고 좀 교묘하게 제1당이 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작전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과 또 비례연합 정당에 몰빵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조국 교수의 신당을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픽을 통해서 좋은 분들 소개하고 또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뉴스와 소개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확행명확행 확실한 공약 실행 민생을 해결하